일본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하면서 사실상 C19 대응을 포기하는 의료기관도 속출하고 있고, 일본 집권 자민당과 스가 총리의 앞날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C19 대책이 일본 경제를 심각한 위기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3차 비상사태 선언을 6월 20일에 해제한 것이 마치 신호탄이 된 것처럼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벌써 4번째 긴급사태 선포가 발령되었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고 폭발적인 감염 확대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긴급사태 선언을 6개 도부현에서 13개 도부현으로 확대했습니다.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도 16개 도현으로 확대했지만 그런데도 감염 확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C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일본 정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류 판매 금지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도쿄 번화가에서는 술을 제공하는 가게가 증가했고, 이 때문에 젊은층 사이에서 감염이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젊은층의 경우 C19에 감염돼도 중증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도 자숙 경고 무시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나 도도부현이 지원하는 휴업 보상만으로는 점포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이후에는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나 학교 등에서도 집단 감염 발생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일본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결의 아래 의료체제 구축, 감염 방지, 백신 접종이라는 3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대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백신 접종 확대가 사태를 타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그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감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일본은 모두의 예상대로 감염 폭발을 멈추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의료체제 붕괴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람다 변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람다 변이는 올림픽 관계자들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놀랍게도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농후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후생 노동성이 자치단체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 올림픽이 끝난 뒤에야 밝혀졌습니다. 람다 변이는 감염력이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증화 위험이 높아지는지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람다 변이의 일본 유입 상황을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실수라고 했지만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폭발적인 C19 감염 확산과 의료 붕괴로 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폭증하게 되면 일본 정부의 지시와는 관계없이 일본인들은 자발적으로 경제 활동을 접는 사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한 경제 활동 침체는 많은 경제 약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고 여성 시간제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크게 줄게 되면 생활에 쪼들리는 일본인들도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긴급사태 선언이 거듭되면서 일본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속보치로 발표된 4월에서 6월기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연율 계산으로 1.3% 증가했습니다. 작년 4월에서 6월에 28.2% 감소로 큰 폭으로 침체한 이후 3분기는 22.8%, 4분기는 11.9% 증가로 회복 기조에 들어갔지만 올해 1분기는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으로 다시 마이너스 3.7%로 전락했습니다. 2분기에는 간신히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개인 소비 기세는 부족했고 이대로라면 3분기에 재차 마이너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C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 경제에는 먹구름이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에 국민 한 사람당 일률적으로 10만엔의 특별 급부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받기까지 수개월을 필요로 하는 등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변이 확산으로 일본에 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C19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16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감염된 이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검사 능력이 부족해 감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 관방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기준 직전 일주일 동안 C19 검사 양성률은 도쿄도가 23.3%, 가나가와현이 34.8%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은 16.4%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C19 대책 분과회는 양성률이 10% 이상인 경우 감염이 가장 심각한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상황입니다. 양성률은 C19 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감염된 이들이 급증해 검사 수가 감염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면 양성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8월 20일에 열린 도쿄도의 C19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검사가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미 시게루 C19 대책 분과회 회장은 8월 18일에 열린 중요한 내각위원회에 출석해 보고된 것보다 감염자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사 부족 문제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C19 확진자는 8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15만 7,532명 증가했습니다. 양성률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검사 부족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일선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거나 중증 환자가 입원할 의료기관 조정 등으로 보건소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역학조사가 허술해지는 상황입니다. 도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오키나와현, 나하시 등에서는 확진자의 감염 경로나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하 보건소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하순부터 의료기관이나 집단 감염 발생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 직장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C19 대응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가 총리도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며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스가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월 23일 일본 요코하마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전날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추천한 무소속 야마나카 다케하루 후보가 유효표의 33.6%인 50만 6,39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스가 총리가 전면 지원한 오코노기 하치로 전 국가공안위원장은 21.6%인 32만 5,947표를 얻는 데 그쳐 낙선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9월 16일 스가 총리 취임 후 여야가 대결한 8차례의 선거에서 자민당은 사실상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정치권은 자민당이 패배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C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하고 있고 스가 내각 지지율은 발족 후 최저 수준인 30% 안팎으로 떨어진 가운데 설상가상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거 결과에 관해 당 간부들은 일제히 침묵했고 당이 추천하거나 지원한 후보가 아니다라며 거리두기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무투표로 당 총재 재선을 달성하고 총선에선 과반 의석을 확보해 총리 임기를 연장한다는 스가 정권의 구상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C19 상황에 무능함이 드러나버린 일본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점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